2025년 하반기, 소띠에게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운이 열리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급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잘 정리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반기까지 고생이 많았다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보상을 받는 흐름으로 전환되며 특히 가을이 지나면서 기운이 상승합니다. 재물운은 급작스러운 돈이 들어오는 운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과 지출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투자나 충동 구매는 피해야 하고 작은 돈이라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꼼꼼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문서 계약, 금전 거래와 관련된 일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을 거듭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운이나 사업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실력과 성실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직이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반기 중반보다는 연말이나 2026년 초를 목표로 준비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은 변화보다는 안정이 우선입니다. 연애운은 전체적으로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솔로라면 우연한 만남에서 인연이 시작될 수 있으며 특히 음력 8, 9월 사이에는 새로운 사랑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조심스러워하거나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인연을 놓칠 수도 있으니 열린 마음과 자연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커플은 작은 오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배려만 있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위장과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과로하거나 식사를 거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휴식, 가벼운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절기에는 감기, 호흡기 질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소띠에게 중요한 사건이나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운세는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마음의 준비와 생활 속 주의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지만 진심을 담아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기적 같은 행운과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큰 사건은 대인관계의 갈등 또는 이별입니다. 2025년 하반기 소띠는 사주학적으로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이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2025년의 지지인 사와 소띠의 축이 충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 충은 강한 움직임과 충돌을 뜻하며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충은 감정의 대립, 갈등, 이별 혹은 인간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의 기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도 마음의 불만, 억울함, 감정의 누적이 임계점을 넘을 때 터져 나오며 평소에는 잘 지내던 사람과도 갑작스럽게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은 을사년으로 사화는 밝고 강한 불의 기운을 지닙니다. 반면 소띠의 축토는 차갑고 습한 땅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맞지 않아 내면적인 불편함을 자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행 간의 부조화는 감정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결국 말실수나 오해, 감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하반기 중 정유월이나 무술월에는 사유축 사명살이 완성되며 내적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인간관계 속에서 터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회사 동료, 친구, 가족,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사주학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감정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화의 불같은 기운은
상대방의 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축토의 느린 반응은 오히려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싸움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는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건강사고 및 금전 손실입니다. 2025년 하반기 소띠가 건강사고나 금전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사주학적으로 과도한 토의 기운 집중과 이를 둘러싼 운세 구조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소띠는 본래 음토에 해당하며 안정적이고 무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토 기운이 반복되면 오히려 기운이 정체되거나 넘쳐서 병이 되기 쉬운 토항과다 현상이 나타납니다. 2025년의 하반기에는 특히 무술월과 기해월 등 토의 기운이 강한 달들이 연이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엔 소띠의 오행인 토가 과잉되며 체내 에너지, 순환이 막히고 신체 기능이 무거워지는 기운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 장애, 위장병, 관절통, 부종, 순환기 질환 등이 생기기 쉬우며 사소한 피로나 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원국에 이미 토가 많은 소띠는 기혈이 정체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강운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의 기운이 과하면 재성의 흐름이 막히거나 흩어지는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전 손실이나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의 오행 흐름은 토극수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는 재물을 상징하는 수의 기운을 눌러서 돈의 흐름이 막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회수 실패, 사기, 계약 불이행, 부주의한 지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술월은 무토와 술토가 만나는 강한 양토 구조로 재성뿐 아니라 관제 구설로도 확산될 수 있으니 법률 문제나 세금, 관공서 관련 실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사주학적 방법으로는 먼저 몸과 마음의 순환을 도와주는 수 또는 목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은 토를 제어하고 수는 토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과도한 토 기운을 중화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푸른 계열의 옷을 입거나 실내에 초록색 식물을 배치, 나무 소재의 가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수분이 많은 음식이나 뿌리채소, 해조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으로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처럼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충동적인 소비나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점검하고 지출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금전 대차는 반드시 문서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주에서 편제가 강한 소띠라면 하반기엔 편제가 흩어지기 쉬우니 한 번에 큰 이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작은 이익이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은 배신, 계약 문제, 신뢰 손상입니다. 2025년 하반기 소띠가 배신, 계약 문제, 신뢰 손상과 같은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사주학적으로 사유축 삼형살의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형살은 단순한 갈등이나 충돌을 넘어 은근한 압박, 누적된 갈등, 내부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기운입니다. 특히 소띠는 이 삼형살의 말미인 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를 책임지거나 가장 큰 타격을 받기 쉬운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 중 음력 7, 8월에 해당하는 정유월은 이러한 삼형살의 연결고리를 활성화하는 시기입니다. 유는 금의 기운이며 사는 화, 축은 토입니다. 이 셋이 함께 작용하면 겉으로는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음흉한 경쟁, 불신, 암묵적인 갈등이 고조됩니다. 사주학적으로 삼형살은 사람 관계 속에서의 형벌의 기운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적 문제, 계약상의 손해, 신의 저버림 등의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되던 인간관계나 계약관계에서 상대의 변심이나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시기엔 단순한 말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린 관계에서의 노골적인 손절이나 무리한 요가,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소띠는 원래 인내심이 강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상대를 믿고 맡기다가 마지막에 뒤통수를 맞는 구조가 되기 쉬우며 그 배신감은 예상보다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더불어 하반기의 오행 구조는 정유의 화극금이 작용하여 말과 문서, 언행에서의 신뢰 손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세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에 기대는 방식의 인간관계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유월기해월 사이에는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동업, 투자 유치, 구두 계약은 피하고 모든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고 중간에 타인의 말만 믿고 움직이는 결정은 금물입니다. 또한 사주학적으로 사명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실천으로는 중재자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유축의 사명살은 강한 대결 구조를 만들지만 소띠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휘말리기보다 중심을 잡고 완충자의 태도를 유지하면 피해가 줄어듭니다.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감정보다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더불어 비밀 유지와 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SNS나 대화창에서의 가벼운 언행도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생활 실천으로는 청색 계열이나 목의 기운이 깃든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정하고 고요한 환경 정비가 유리합니다. 주변을 어지럽히지 말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태도 또한 이 시기의 안정을 돕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 거리두기와 예측 가능한 행동이 신뢰를 지키고 배신의 가능성을 줄이는 최선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2025년 하반기에 소띠의 금전운을 높여줄 행운의 숫자, 색상, 그리고 궁합이 잘 맞는 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해두셨다가 일상에 잘 활용하시면 운의 흐름을 더 좋게 바꾸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호환석 팔찌를 소개드릴 때마다 구매처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보석으로 자신감과 결단력을 키워주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2주 동안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소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주는 요소는 사주학적으로 오행의 상생관계와 생년지지의 궁합, 그리고 기운을 보완해주는 상징적 수와 색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소띠는 음의 토인 축토에 해당하며 차갑고 안정적인 기운을 지니고 있어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자산을 모으는 재물운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는 고립되면 무거워지고 정체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고 순환시켜줄 목과 화의 기운이 조화롭게 들어올 때 금전운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숫자로는 오행상 목과 화를 의미하는 3, 4, 9번이 좋습니다. 3과 4는 나무의 성장 에너지를 상징하며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고 9는 불의 기운으로 금전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띠는 우직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과감한 결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숫자들은 적극성, 도전정신,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재물의 흐름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소띠에게 금전운을 돕는 색깔로는 목과 화에 해당하는 색인 초록색과 붉은색, 주황색, 와인색 계열이 좋습니다. 초록색은 안정된 땅의 기운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붉은 계열은 토를 생하여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와 관련된 날에는 이 색상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면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재물운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합면에서는 소띠와 삼합을 이루는 띠가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소띠는 뱀띠, 닭띠와 함께 사유축 삼합을 이루며 이 삼합은 금의 기운으로 재물과 성취, 결과를 뜻하는 형세를 이룹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사업 파트너, 거래 상대, 연인 또는 배우자로 연결되었을 때 물질적 안정과 실리적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닭띠와의 관계는 냉철한 판단력과 실행력을 더해주고 뱀띠는 지혜와 전략을 불어넣어 소띠의 느린 기운을 보완해줍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로 꾸준히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좋은 기운과 기회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